이게 보통 몇 킬로인가요? 얘는 한 300kg 좀 넘을 것 같고. 오케이. 대표님 그 네. 빨래방 운영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사장은 아무나 하나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빨래방 노숙자 사건이 있어요. 네네. 거기 제 매장이거든요. 그게 무슨 사건이죠? 제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인데. 안녕하세요, 기부차장 황인수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랜만에 영상 올려보네요. 제가 본업이 있다 보니까 매주 토요일밖에 시간이 나질 않아서 일주일에 한 편 촬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출연을 약속해 주셨던 분들이 갑자기 일정이 생기셔서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쇼츠 영상으로 경품 사서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하나하나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구독자 참여가 너무 적어서 당분간은 구독자분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재밌게 선물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 기부하는 기부 챌린지를 만들었는데요. 출연자분들께서 흔쾌하게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기부액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축의금 정도로 생각하고 기부 챌린지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해 주셔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의 작은 채널이 사회에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구독만 하셔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으니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출연자를 소개해볼까요? 오늘 촬영한 곳은 서울인데요. 빨래방 창업을 컨설팅해주는 큐브워시 빨래방 대표님의 재미있는 하루 영상을 담았습니다.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큐버시 셀프 빨래방 대표 곽지환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뭐 더 해야 되나요? 그 체인점이 몇 개 정도가 있으신 건가요? 큐버시가 저희 그 첫 번째 브랜드는 아닌데 일단 큐버시만 얘기를 하자면은 한 25개 정도 그 정도가 있고 올해 안에 그래도 한 뭐 35점 이상 넘기는 게 목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호점까지는 일단 1차 목표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인터뷰를 제가 좀 다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 원래 직장을 다니셨다고 어떤 네네. 일을 혹시 하셨었는지. 저는 그 전자회사 이제 설계자였고요. 네네. 연구원이었고 예, 기구 설계랑 이제 시뮬레이션 쪽, 그 구조 해석, 열 해석, 연료체 뭐 이런 쪽 해석 이런 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빨래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그 투잡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 생활에 염증도 나고 그다음에 뭐랄까 좀 이 사업이 처음에 재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주로 처음에 이제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다가 이제 제 브랜드도 만들고 장비도 수입하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브랜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앞판을 뽑아서 맞아요. 오케이.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작업하시는 데? 그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빨리 끝나는 데는 장비 한 5세트, 6세트도 하루에 끝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나 이런 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올려서 이제 앙카 설치하고 하는 게 이제 하루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지가 무거워. 내려주세요. 이게 보통 몇 킬로인가요? 예, 보통은 장비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는데 얘 작은 건 한 250kg 될 것 같고요. 얘는 한 300kg 좀 넘을 것 같고 이제 40kg대 장비들은 이제 400kg 정도 되고 뭐 저런 2단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kg 가까이 되죠. 대표님 지금 그 이동하시는 데는 어디 가시는 건가요? 네, 저희 그 큐브워시 셀프 빨래방 브랜드 서울대 입구 매장이고요. 네. 지금 공사하는 현장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인터뷰하는데 좀 그래도 좀 완성되어 있는 매장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빨래방 치고는 괜찮은 거죠? 네, 대표님 여기 매장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네, 여기 매장은 큐버시 서울대 입구점이고요. 여기는 제 매장은 아닙니다. 제 점주님이 따로 계시고 저희 브랜드를 지금 4개째, 3개를 차리시고 하나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4개째 하시고 계신 분의 매장입니다. 뭐 여러 개 했다는 거는 그만큼 좀 이분이 좀
재미가 있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세탁기는 단일 사이즈입니다. 30kg짜리 세탁기로 4대가 스페인 파고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판기랑 키오스크랑 합쳐져 있는 일체형 키오스크가 있고요. 자판기 소모품들 뽑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창업 비용, 그다음에 네. 매출, 순수익 이런 것들 혹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미팅을 하다 보면 얼마 들어서 얼마 버냐가 항상 네, 그렇죠. 제일 궁금해하시는. 유일한 궁금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 세탁기 대형 세대, 건조기 세대 정도 해서 한 기본 10평 정도 차렸을 때 저희가 한 1억 1천에서 1억 2천 사이 드는 것 같습니다. 토탈로 해서. 근데 이제 그거보다 규모가 커지거나 장비 대수가 커지면은 당연히 비용은 차이가 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공사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현장 상태가 좋으면 추가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요. 현장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철발거리가 많거나 추가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순수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장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딱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저희가 잘 되는 매장들은 수익으로 한 6, 700 이상씩도 가져가고요. 보통이다 싶은 매장들은 뭐 한 3, 400, 4, 500 이 정도 가져가고, 안 된다 싶은 매장들은 한 200. 순 마진이요? 아, 그렇죠. 네네. 200이 안 되는 경우도 뭐 있습니다. 대표님 딱 상권을 보면은 여기 얼마 정도 나오겠다는 게 딱 직감적으로 느껴지나요? 제가 뭐 신이나 무당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찍어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예측을 해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이제 저도 이 장사를 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상권 분석이라는 게 별게 없잖아요, 사실. 나한테 돈을 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이 사는 사람 중에 그 많이 사는 사람 중에 실제로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쓸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있느냐, 요거를 좀 분석을 하는 게 상권 분석의 메인이죠. 대표님이 찍으셨던 유튜브를 보니까 네네. 상권 분석이 90%의 정도의 그 매출이 중요하다. 아, 맞습니다. 그 정도.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입지 싸움이에요. 입지 싸움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웃긴데, 이게 바둑 두는 거 같아요. 바둑 두는 거. 오늘의 좋은 상권이 내일의 안 좋은 상권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옆에 뭐 바둑돌로 치면은 뭐 적의 돌들이 흑돌들이 엄청 많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안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되게 안 좋은 자리였었는데 주변 자리들이 너무 경쟁이 치열해졌어. 그래서 여기가 관심에서 벗어난 자리였어. 그러면은 이 자리에 내가 남들이 좀 들어오기 힘들게 좋은 매장, 경쟁력 있는 매장을 차리면은 그 자리가 바로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혹시 문의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네네. 그럼 대표님만의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을까요? 다 차별화된 포인트라.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빨래방 브랜드마다 어떤 차별점을 많이 내세울 거예요. 근데 뭐 작은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다면 저희가 그걸 뭐 홍보를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래방에서 그렇게 차별점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장비의 차별점, 수입산 장비들은 신뢰성이 어느 정도 다 좋아요. 그래서 문제없이 쓰실 수가 있고, 뭐 완전 최상위 브랜드 대비해서 우리가 많이 저렴하다,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들도 우리 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디테일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마음에 들 때까지 해줄 수 있고, 인테리어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다, 직영이기 때문에. 대표님 네. 빨래방 운영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굉장히 매년 갱신이 되고 있어서 제가 누구를 꼽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사장은 아무나 하나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빨래방 노숙자 사건이 있어요. 네네. 거기 제 매장이거든요. 그게 무슨 사건이죠? 제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인데 2022년도인가 그때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파주에 있는 매장인데, 어디 시설에서 답답하니까 나오신 그 60대 여성분 한 분이 길거리에서 이제 죽은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 거의 밤 11시, 10시 이쯤부터 와가지고 잠을 자는 거야, 안마의자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굉장히 좀 자주 그랬거든요, 겨울 동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짠해서 그냥 오죽했으면 저러겠냐 하다가 어디 뭐 남편분이랑 싸웠나?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맨날 오네, 노숙이네 이래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이제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사장은 아무나 하나 거기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요. 네네. 거기에 이제 빨래집 TV라고 거기에 이제 그걸 편집해서 올렸었는데,
그거를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사장은 아무나 하나에서 이제 방영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웃긴 게 거기 이제 그 TV 그 패널 중에 변호사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좀 웃긴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사실 그분이 되게 잘못을 한 거예요. 사실 영업 방해에다가 그렇죠. 무단침입해서 나가라고 방송을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나가고 며칠 동안 하고 이제 경찰이 왔는데도 뭐 승질 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무인 매장들이 공권력을 남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보면은 오해를 하십니다. 뭐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나 뭐 절도권이나 뭐 무인 매장들 이런 거 뭐 경찰을 부르면은 남용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은 한국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인데 사기를 당한 건 네가 멍청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마인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했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뭐 공권력은 이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그렇게 쓰려고 내는 거고. 그 변호사님도 당하면 똑같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인 사무실에 그 노숙자가 와가지고 뭐 문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가만 놔둘까?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절대 안 하죠.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면서 네. 장사 한번 안 해본 분들이 그런 헛소리 하는 거를 제가 다 들으면서도 야 이걸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마음에서 용서해줬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기 현장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서울대 입구 2호점 현장입니다. 기존에 덮밥집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막 직화 이런 게 아직 남아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살려서 작업을 할 거고, 기존의 샤시는 한 이 정도까지 앞으로 당겨서 살짝 확장을 할 거고, 벽도 이쪽에 다 철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작업할 일만 남은 현장이 됐고, 이 현장 같은 경우도 뭐 항상 모든 현장이 그렇지만 공사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 하수가 지금 저 벽에 옆에 박혀 있기 때문에 단차가 굉장히 높아서 하수는 아마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기존 매장 거를 좀 남겨놓은 거고요. 이것들은 새로 이제 인테리어 싹 해서 이쁘게 다시 재탄생 시킬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작업을 하면 이렇게 도면 작업을 해서 점주님들한테 먼저 보여드립니다. 매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거는 그냥 장비 배치만 본다고 대충 그린 거고요. 실제 좀 자세하게 그린 도면들은 실제 매장이랑 똑같이 그려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대표님이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또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시간이. 저희 이제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 외벌이로 이제 저를 키워주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외벌이면 이렇게 풍족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희 집은 가난했을지언정 저는 그렇게 가난함을 못 느끼게 잘 케어를 해주셨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잘 크면서 대학 가서도 좀 금전적으로 좀 우리 집이 좀 힘든가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동아리 사람들, 과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크게 부족함이 없이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냈고, 공부는 좀 안 하긴 했지만 이제 회사를 나와서도 그러네요. 있었네요. 회사를 막 나와서 사업을 처음 했을 때 그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뭐만 했다 하면은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빨래방 업계 사람들이었어요. 되게 좀 그때 힘들었었어요. 그때 좀 힘들었었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이 점주로서가 아니고 내 브랜드를 만들고 내 브랜드 대표로서 영업을 하고 매장을 셋업을 하고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마치 드래곤볼을 모으듯이. 그래서 지금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남아 있지만, 힘든 시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좀 그렇게 행복해서 그 시절을 좀 잊어버렸는데, 회사를 막 나와서 이제 사업을 처음 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든 시절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베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 좀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좀 환멸을 많이 느끼고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죠. 그 점주님들도 저희 점주님들 되게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되게 젠틀하시고 어떤 뭐 요청사항 같은 것도 무리한 요청 같은 거는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뭐 제가 신경 써서 뭘 해드리면은 먼저 되게 고맙다고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업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힘든 시절이 생각이 안 날 만큼 지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 중에 대표님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청년분들 많이 혹시 있을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내 주변에 좀 어떤 안 좋은 요인들 이런 걸 좀 소거를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저도 겪었던 부분들인데 뭐 내 주변에 나쁜 사람만 그득하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한번 그렇네요. 이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아. 좀 자기 수양의 시간을 좀 갖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남기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안 남고 그래도 뭐 나쁜 사람 차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은 굳이 관계에 목말라 하지는 마세요.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사회를 살면서 진짜 사기치고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어떤 특별한 기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정신적으로 외롭고 지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하죠. 강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뭐 크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하면서 이제 자존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사업을 하든지 회사 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스스로 서야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유념을 하시고 좀 잘 힘든 시기가 있다면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부 챌린지를 만들었는데 혹시 정말 좋은 의도입니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기부를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곳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곳에 내가 얼마 정도 하겠다 이런 게 네네. 좀 있으실까요? 그 어린 친구들 좀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재단 같은 곳에 한 100만 원 정도 기부를 할 생각은 있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네. 매달 소액이라도 좀 기부를 그때 생각을 하고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그렇게 대단한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었고요. 뭐랄까 좀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이 있구나. 뭐 그냥 요 정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뭐 빨래방 사업 하신다면 저희 브랜드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그 뭐 빨래방 쪽 사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네네. 채널도 있어요. 빨래질 TV라고 빨래질 TV요? 정말 먼지 같은 채널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정보들은 나름 건질만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사업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은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뷰도 하고 뭐 좋은 일에 기부도 한다고 하니까 네네. 되게 기분이 좋네요. 제가 빨리 그 기부처를 찾아가지고 네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주분하고 그 가족분에게 가족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가족이요? 제 와이프밖에 없어갖고 여보 출연했어 인터뷰 잘했는지 모르겠네 좀 못한 거 좀 찾지 말고 잘한 거 좀 찾아가지고 칭찬 좀 해줘. 응?